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마지노선이었던 2,000명이 결국 뚫렸습니다. 하루 2,223명. 고강도 거리 두기가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는 1,60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광복절 연휴 동안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곳곳이 이미 감염 지뢰밭인 상태에서 이런 대국민 호소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도 취소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겁니다. 4일 첫 환자가 나온 뒤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허가 인원의 2배가 넘는 51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인원 제한이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타겟에 맞게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몸이 낫게 되면 2주 폐쇄된 뭐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서울 구로구 대형마트도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었습니다. 추가 검사 대상은 4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특히 휴게실, 화장실,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여름방학 아이스하키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24명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이다 보니 확진자도 서울과 경기도, 경북에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감염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감염을 넘어 곳곳이 위험지대입니다. 정책이었던 수도권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하루만 650명,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확산이라는 풍선 휴가에 이어 역풍선 휴가까지 나온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지라 이 증가가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서 이딴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광복절 연휴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 역시 일시적인 확산 방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포함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곳은 또 있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면회를 금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필요한 백신 추가 접종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의 요양병원입니다.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49명은 1,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델타 변이가 항체를 무력화시킨 돌파 감염입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7,757명 정도 검사를 받으셔서 현재 전체 그 종사자의 약 43.1% 정도가 검사를 진행. 선제 검사에서 양성자는 없습니다. 경남 김해와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구성원 80%가 넘게 접종을 마친 곳입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면역 형성이 약하고 밀폐된 환경이다 보니 집단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요양시설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을 맞으면 얼굴을 보면서 면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안 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방문 면회가 아예 금지됐고 3단계 지역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임종이라든지 아주 이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이 강화된 그 면회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직원들만 면제됐던 주단위 코로나19 검사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확산은 막을 수 있어도 집단 돌파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차 접종 물량도 부족하다 보니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진전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을지로로 가보겠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저희가 거리두기 4단계 직전에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최승훈 기자,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현장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야외 테이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3시부터 지켜봤는데요. 인원 제한을 피해서 낮술을 즐기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그냥 원래는 잘 못 모이잖아요, 요즘. 근데 좀 워낙 친하고 그런 사이여서 오랜만에 미루다가 그냥 만났어요. 6시 전에는 2인 이상이 가능하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방역 수칙인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게가 도로를 가득 채운 채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금지됐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라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인들은 테이블 간격을 벌리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6시 이전에 4분 있던 분도 6시만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럼 7시쯤 되면 이제 두 분씩 이제 또 자리를 겨우 메꿔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손님이 많이 몰릴 때는 공기 감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이 휴가철 이동량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증가를 한 거죠? 예, 여름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1주간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 한 달 사이에 오히려 1.7% 늘었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인 강원과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늘었고요. 최근 확산세가 정체된 수도권에서도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복절 연휴와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개학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동량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을지로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 방역 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방역을 완화한 해외 사례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려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4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대 적용되는 최고 단계를 한 달 전 선제적으로 적용했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새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가 통제되는 걸로 보는 방안입니다. 초고강도 방역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 데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새 방역 전략을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해외 방역 완화 사례를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제부터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풀었고 조만간 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뉴노멀 방역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적용하기엔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에 나선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새 방역 체계 도입엔 백신 접종률 제고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증 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과 젊은 층의 1차 접종률을 높이면 이른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총괄 책임자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모 단장은 지난달 말 함께 일했던 동료 등 7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차 유행이 한창이던 때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넘게 모일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차로 위협하고 도망을 가거나 욕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역 수칙을 어겨서 검거된 사람이 올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만 273명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기 광명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입니다. 공원 관계자가 급히 한 남성을 향해 뛰어옵니다. 해당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관계자들이 차 번호판을 찍자 시동을 걸고 관계자를 위협합니다. 급기야 차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차로 밀고 공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이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오산의 한 택시 승강장 앞입니다. 경찰이 둘러싼 이 남성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란 택시기사의 요구에 욕설로 반항하다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했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폭력을 쓰거나 소란을 피운 2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등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등 방역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밤마다 몰래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도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소방까지 다 같이 나서서 서울의 술집 2곳에서 하룻밤에 87명을 붙잡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 단속반이 지하 1층 음식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도 아닌데 술상 앞에는 여성 접대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받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CCTV로 바깥 상황을 살피며 손님과 접대부를 2평짜리 비밀 공간으로 피신시켰다 들켰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 만지시면 공범한테 연락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지난달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함께 나선 첫 합동 단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에서 하룻밤에 손님과 종업원 등 87명을 붙잡았습니다. 문을 강제 개방하는 것도 좀 어렵고 들어갔을 때 흉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제 합동 단속을 나가게 되니 합동 점검단은 앞으로 3주 동안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